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방역 대책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다행히 광주 전남에서는 확진자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5명이 능동감시 대상자로 분류돼 보건당국의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먼저 송정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상해에서 귀국한 20대 유학생이 광주 서구보건소를 찾았습니다. 호흡기 증상이 있어서 혹시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아닌가 걱정돼서였는데 고열 등 증상이 보이지 않아 자가격리 조치만 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지금은 마스크 착용 잘 하시고 저희 가서 계시다가 저희가 전화 드릴게요. 지금 이동하시자고. 국내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발생한 1월 20일 이후부터 1339에 접수된 의심 신고가 4,000건이 넘고 광주 보건소 등에도 하루 20건이 넘는 전화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한에서 귀국한 유학생 1명과 직장인 1명이 능동감시 대상으로 분류됐고 전남에도 능동감시 대상 3명이 보건당국의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5명은 14일간의 잠복 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초까지 하루 2차례씩 특이 증상이 있는지를 관할 자치단체가 확인합니다. 광주시는 5개 보건소와 대형병원 등 11개 의료기관을 선별진료소로 지정해 의심신고 환자의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등 24시간 대응체제에 돌입했습니다. 환자의 정의를 종전에 우한시에서 중국 전 지역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도 여기에 맞게 대응 매뉴얼을 점검해주고 관리를 강화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우한시를 포함해 후베이성을 다녀온 시민 가운데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날 경우 의심 환자로 분류해 격리하고 그 밖에 중국 지역을 다녀온 뒤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나타날 경우 격리시켜 확진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한시 등 중국 전 지역 방문 여부 확인 후 의심 환자는 신속히 1339와 보건소로 신고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는 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시민들에게도 마스크 착용 등 감염병 예방수칙 홍보에 나섰습니다. 또 확진자가 발생하기 이전이라도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예찰과 홍보 등의 재난기금을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시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마스크와 손세정제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고 무안과 중국을 오가는 항공기 노선은 운항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보도에 남궁욱 기자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온 사람들로 북적이는 광주터미널. 여기저기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보이고 약국은 사람들로 붐빕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마스크와 손 세정제가 불티나게 팔리고 일부 약국에선 품귀 현상까지 빚어졌습니다. 마스크 안 쓰면 안 되잖아요. 사람들 많은 데 있으니까. 그거 씌우려고요. 중국 유학생이 있는 대학교들은 비상에 걸렸습니다. 전남대는 중국을 방문한 학생과 교수 등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전수 조사하기로 했고 중국인 유학생들의 전용 기숙 공간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조선대는 중국인 유학생들의 한국어 연수과정 수업을 내일까지 임시 휴업했습니다. 교육청도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나섰습니다. 광주와 전남교육청은 감염병 위기경보가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올라감에 따라 중국 후베이 지역을 다녀온 학생과 교직원들은 증상이 없더라도 14일 동안 등교를 중지하도록 각 학교에 안내했습니다.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도 전염될 수 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는 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안 국제공항의 중국 정기 노선 운항도 잇따라 중단됩니다. 제주항공은 주 2회씩 운항하는 무안 장가계 노선을 오는 30일부터 중단하고 중국 사천항공도 31일부터 무안 장가계 노선을 운항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무안에서 중국 사냐를 오가는 노선을 다음 달 초부터 중단할 예정이고 동방항공도 상해 노선 중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약 취소 사태가 일어나고 또 장가계는 그 호환성 바로 옆에 인접이 있기 때문에 항공사에서 비운항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본 사항입니다. 보성군과 장흥군, 전라남도 등도 예정돼 있던 해외 연수를 취소하는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기세가 거세지면서 지역에도 긴장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심사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번 주말쯤부터 컷오프를 위한 여론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각 후보 진영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총선 후보들에 대한 서류 접수를 마감짓고 하위 20%에 해당하는 의원들에게도 개별 통보를 마쳤습니다. 곧바로 서류 심사에 들어가는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번 주말부터 공천 적합도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적합도 조사는 현장 실사와 여론조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외부 인사가 포함된 실사단이 광주와 전남 지역을 방문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호남 지역 후보들에 대한 적합도 여론조사도 다음 달 2일부터 실시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여론조사는 컷오프 심사의 기준이 될 전망이어서 각 후보 진영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실사 작업 내지는 여론조사가 어떻게 방법으로 진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각 캠프에서는 초비상 상태로 준비를 하고 있는. 이번 주말부터 실시되는 적합도 조사는 종합심사평가의 40%를 차지하고 있어 공천 결과를 결정지을 수 있는 최대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의 이름이 포함된 직함의 사용 여부도 여론조사 실시 전에 공천심사소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호남에서는 직함의 사용 여부에 따라 후보들의 희비를 가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정부가 관광 거점으로 육성할 도시들을 선정했는데 여기에 목포시가 포함됐습니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목포에 1,000억 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양훈 기자입니다. 목포의 상징인 유달산, 근대 건축물 등 역사 문화 자원이 풍부한 원도심, 목포의 전설과 목포인의 삶을 고스란히 간직해온 사막도, 목포는 천혜의 자연 조건과 풍부한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목포와 안동, 전주, 강릉시 등 전국 4곳을 지역 관광 거점 도시로, 부산을 국제 관광 도시로 각각 선정했습니다. 고유한 지역 관광 브랜드를 확충해 세계 수준의 관광지로 육성하고 서울과 수도권으로 몰리는 외국인 관광객을 지방으로 분산하는 거점으로 삼는다는 계획입니다. 목포시는 근대문화유산, 음식문화 콘텐츠, 섬 등 지역 특화 자원의 잠재력과 그 활용 방안이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목포시는 앞으로 다양한 관광 거점 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100년의 역사와 스토리를 간직한 근대 역사 문화 공간은 세계적인 도보 여행의 메카로 변모하고 글로벌 맛의 도시, 세계적인 문화예술 도시도 조성됩니다. 평화광장에는 한층 업그레이드된 관광 상품이 추가되고 사막도와 갓바위 문화의 수타운, 목포만의 차별화된 섬 자원인 장자도도 관광 자원으로 개발됩니다. 2024년 1,500만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과거와 현재, 미래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네트로 퓨처 로맨틱 관광도시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오는 2024년까지 목포에는 국비 500억 원과 지방비 500억 원 등 최대 1,000억 원의 관광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관광 거점 도시 선정으로 목포시가 세계적인 글로벌 관광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개통한 지 한 달도 안 된 지방도가 온통 부실투성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조상 안전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도로 한복판이 야수콘으로 더 씌워졌습니다. 문제의 도로 옆 배수시설인 축구가 내려앉았고 균열이 심하게 생겼습니다. 집안 치마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9일 개통된 무안 남악에서 몽탄까지 국가지원 지방도 49호선입니다. 개통한 지 불과 20일밖에 되지 않았지만 노면이 고르지 않고 특히 교량 연결 구간은 달리는 차량이 튈 정도로 심각합니다. 흙이 자꾸 유실되면서 안전 난간 기둥은 물론 가로등과 교통 표지판 기초까지 밖으로 노출돼 있습니다. 도로 비탈면은 곳곳이 패였고 쌓은 흙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로수까지 밀려 내려앉았습니다. 가로수도 비탈진 곳에 날림으로 심었다는 지적입니다. 현재 도로 비탈면 수목 식재는 심한 경사로 인해 수목에 필요한 수분과 영양분의 공급을 방해하여 많은 양의 수목이 고사될 것으로.
도로 성토형 흙의 일부는 쓰지 말아야 할 뻘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를 떠받치는 비탈면이 부실해 장기적으로는 구조물 안전까지 걱정해야 할 상황입니다. 도로의 빗물을 빼내는 배수로 시공은 주먹구구식, 콘크리트 구조물들은 대충으로 만들어져 물이 새고 흘러든 토사에 배수관로가 막혔습니다. 심지어 짓다 말고 대충 땜방질한 배수로도 있습니다. 교량도 예외는 아닙니다. 도로 연결부에 심한 균열이 가 있거나 폐기물이 뒤섞인 콘크리트 구조물도 발견됐습니다. 도로 흑사키 구간의 토동 상태의 토질 및 다짐의 불량으로 인하여 심화 현상이 추가로 발생할 수도 있고 대소형 구조물의 구분 없이 전체적으로 조잡하게 시공되어 추후 도로 통행 시에 안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도의 부속도로는 더 엉망. 물 빠진 경사도는 맞지 않고 도로 곳곳이 깨지고 균열이 생겼습니다. 날림의 땜방식 시공까지 온전한 곳을 찾기 힘들 정도로 부실투성이지만 이 도로는 지난해 말 준공 처리됐습니다. 남학에서 몽탄 구간의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에는 1,100억 원의 세금이 들어갔고 이 가운데 부실 시공을 막아야 할 책임 감리업체에 70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신원미상의 유골이 발견된 옛 광주교도소 무연고자 묘지에서 추가 유해 발굴이 시작됐습니다. 5.18 기념재단은 오늘 옛 광주교도소 교도대 북쪽 무연고자 묘지 인근에서 개토제를 열고 추가 발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추가 조사는 굴삭기를 동원해 표토층을 걷어낸 다음 암매장 흔적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방식으로 다음 달 1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광주 북구 독림동의 한 환풍기 제조 공장에서 이 공장 소속 노동자 30살 한모 씨가 기계에 머리가 끼어 숨졌습니다. 경찰은 한 씨가 혼자 일하던 중 기계에 머리를 넣었다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업주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어린이집 원아를 때린 혐의로 40대 교사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광주 광산구 소안지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과일을 먹던 2살짜리 아이 2명의 머리 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 아동 부모의 신고를 받고 어린이집 CCTV를 분석하던 중 학대 장면을 발견했고 추가 분석을 거쳐 학대 정황이 더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외야수 박준태 선수를 내주고 키움의 내야수 장영석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기아는 박준태 선수의 현금 2억 원을 얹어주는 조건으로 키움의 장영석 선수와 맞트레이드를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아는 장영석 선수의 영입으로 내야 수비가 보강되는 것은 물론 타선에도 무게가 실릴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전국 초중등학교 30여 개 축구팀이 광주에서 동계훈련을 실시합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에 연고를 든 초중등 12개 팀 300여 명과 다른 지역 20여 개 팀 450여 명의 선수가 내일부터 2월 8일까지 광주 보라매 축구장 등 3곳에서 시범 경기와 훈련을 갖습니다. 광주시는 전국 선수단이 참여하는 이번 동계훈련이 광주 축구 꿈나무들의 실력을 향상시키고 지역 경제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 5.18 사료발굴 TF팀이 옛 전남경찰청 내부 사진을 발굴했습니다. 사료 발굴팀은 안병하 당시 도경국장이 보관 중이던 1980년 5.18 이전 전남경찰국장실과 회의실 내부 사진을 발굴했다며 전남도청 보건단에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5.18 40주년을 맞아 출범한 TF팀은 당시 민주인권경찰상을 재조명하는 것을 목표로 사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광주도시철도공사는 퇴직자 등을 중심으로 실버도우미 308명을 지하철 역사와 열차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실버도우미는 광주 지하철을 이용하는 장애인과 노약자를 안내하고 안전사고 예방 활동도 펼칠 예정입니다.